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여러분, 동물원이라는 것은요, 과거의 왕족이나 귀족들이 취미삼아 동물을 기르면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러다가 일반인도 구경할 수 있는 최초의 근대적인 동물원이 세워진 건 1752년 오스트리아 빈에서였습니다. 이후에 유럽 각지에서는요, 여러 동물원들이 들어서기 시작했고요. 그중 독일의 하겐베크 동물원은 지금 모습의 동물원의 시초로 알려져 있죠. 그 동물원을 만들었던 독일인 칼 하켄베크는 당시로서는 상당히 파격적인 동물원 운영을 보여줬어요. 기존에는 창살과 우리에 갇혀 있었던 동물들을 그들의 생활 환경을 조성을 해서 밀림과 초원을 재현했던 거죠. 마치 그 동물들이 원래 살고 있던 그 자연 속에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신선함을 느꼈고 큰 인기를 끌게 됩니다. 당시에 사진이 좀 남아 있어요. 그가 만들었던 동물원의 입구인데요. 입구 앞에 많은 이 사람들이 이제 모여 있는 게 보이죠. 상당한 성공을 이뤘습니다. 칼 하켄바크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가 이렇게 동물원을 하게 된 데에는 그의 아버지의 영향이 컸습니다. 아버지는 생선 중개상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상어 그물에 걸린 물개 6마리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가 머리를 써서 이걸 인어라고 칭하면서 전시를 하게 되죠. 근데 그게 사람들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큰 성공을 거두게 된 거죠. 이걸 보고 자란 하켄베크는 이후로 세계 곳곳의 온갖 동물들을 포획해서 대중에게 보여줌으로써 세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가 현대적인 동물원의 창시자라고 칭송을 받고 있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동물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사자 1000마리, 호랑이 400마리, 표범 700마리, 곰 1000마리 이렇게 포획한 것은 그의 회고록을 통해서 자세히 서술되어 있죠. 그의 성공에는 분명 탐욕과 이기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870년대 중반, 이 하겐베크의 큰 거래처였던 아프리카 수단에서 내전이 벌어집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그곳으로부터 공급받았던 이 동물의 양이 적어졌고요. 가격도 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가 쉽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그때 그가 아주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놓습니다. 그는 먼저 핀란드로 건너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살고 있는 랩족 원주민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동물원의 한쪽 공간에 그들을 거주하게 했어요. 그들의 텐트를 그대로 구현하고 썰매와 노루와 함께 사는 그들의 모습을 전시했던 거죠. 하켄베크는요, 사람들이 자연스러운 전시를 좋아한다는 것에 중점을 뒀습니다. 그리고 소위 인간 동물원을 만들기 시작했죠. 당시의 자료 사진들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 사진은요, 철조망 안에 그동안 유럽인들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인종의 사람이 들어있고 밖에서는 이제 유럽인들이, 백인들이 그들을 신기하니까 한 번도 못 봤으니까 구경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 다음 사진도 이제 양복을 잘 차려입은 유럽인들이 그 어떤 공간 안에 있는 원주민들을 보고 있는 모습이죠. 자, 당시에 실제로 벌어졌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 동물원은 큰 인기를 얻게 돼요. 그래서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됐고 파리에 있는 시민 5만 명이 이곳에 몰릴 정도였어요. 그러자 그는 더욱더 희귀한 원주민을 구하러 전 세계를 돌아다닙니다. 인도네시아 자바섬, 아프리카 줄루족, 에스키모, 수다닌, 스리랑카인, 인도 사람, 호주의 식인종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유럽인들이 쉽게 보지 못했던 다양한 인종들을 한 곳에 모으기 시작했고요. 인간동물원을 확대시켜 나갑니다. 물론 이게 인간동물원의 처음은 아닙니다.
콜럼버스가 신대륙 탐험의 증거로 약 6명의 인디언을 스페인 왕실 궁전에다가 전시했던 1492년부터 인간을 전시하는 건 분명 존재했었죠. 조금 더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동물들과 함께 그 인간 동물원 안에 있어서 전시가 되어지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스리랑카에서 온 원주민들이 당시 동물원에서 이제 전시가 되어 있던 모습이고요. 또 다른 사진은 인도에서 온 이제 인도 원주민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고개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자, 이 하켄바크의 동물원에서 원주민들이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또 그러면서 노래하고 춤추고 하물며 여성이 자기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모습에 관광객들은 열광했습니다. 특히나 원주민들은 옷을 입지 않은 채 아니면 밥만 입은 채 생활했죠. 사실 그때 당시에 유럽인들이 봤을 땐 좀 미개해 보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호기심의 눈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합법적으로 나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몸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고 일부의 관음증을 충족시키기도 했고요. 근데 그 중에는 좀 얼굴이 예쁜 미녀 원주민을 돈으로 성매매하려는 남성들도 생길 정도였어요. 이곳에서 거주하게 된 원주민들은요, 거의 공연자에 가까웠습니다. 하루에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일을 했는데 전통 공연도 보여주고 동물원에 있는 다른 동물들하고 같이 퍼레이드도 하고요. 일상생활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무 조각도 하고 밥도 해먹고요. 그냥 인간 전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은 모두에게 공개되었습니다. 왜냐면 그들이 사람 취급을 받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동물원에 있는 다른 동물들, 구경하려고 이제 풀어놓은 동물들과 같은 취급을 당했을 테니까요. 이걸 잘못 생각하면 마치 미개하게 살고 있던 원주민들에게 유럽인들이 밥도 주고 직업도 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들은 원주민 모습 그대로의 그 모습을 유지하기를 원했던 어떤 동물 원장의 이기심 때문에요. 자유를 완전히 빼앗겼고요. 유럽에 겨울이 오더라도 벌거벗은 채 살아야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미개한 원주민들의 모습이었고 볼거리였으니까요. 결국 어떻게 됐냐? 이들 중에 데려왔던 이누이트족들은 이 유럽의 풍토병으로 죽어갔고요. 땅끝에서 데려온 티에라 델라 푸에고의 원주민들은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외에 또 다른 원주민들도 동상으로 사망하게 돼요. 그런데 이런 인간 동물원이 비단 유럽에서 그리고 독일에서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1904년 만국 박람회가 열렸던 미국 세인트루이스에서는요. 아프리카에서 데려온 흑인 피그미족들이 전시가 되었어요. 그들 중에 바로 이 사람. 그의 이름은 오타 벵가라고 합니다. 23살의 젊은 흑인 청년이었는데 아내와 아이를 잃고 이 미국이라는 땅에 오게 되었죠. 그런데 그는 만국 박람회가 끝난 후 뉴욕의 브롱크스 동물원으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우리에 갇혀서 관람객들을 맞이하는 신세가 되죠. 어떤 생활을 했냐면요. 그가 생활을 한 곳은 그 원숭이 전시관이었어요. 이런 식으로요.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숭이 전시관에서 원숭이들과 같이 생활을 하면서 해먹을 걸치고 거기서 잤고요. 때때로 이제 화살을 쏴가지고 관역을 맞추도록 지시받았죠. 원시적인 모습을 더욱더 구현해내기 위해서요. 게다가 당시 신문은 그가 식인종의 한 사람이다 라는 자극적인 소문을 퍼뜨렸고 이에 동물원은 거기에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바닥에 뼈 조각들을 뿌려놓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여기에 호기심을 느끼고 그를 보기 위해 동물원을 찾아왔어요. 그러고 그에게 험한 말을 내뱉기도 했고 그러다가 약간 그를 막 궁금하니까 쿡쿡 찔러보기도 했고요.
처음에 오타벤가는 상당히 온순하고 잘 웃는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이런 사람들의 반응에 차츰 성질이 사나워졌고 결국엔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런 동물원 측의 비인간적인 행위에 반대하는 여론에 의해서 오타벤가는 풀려나게 되는데요. 이후에 그는 버지니아의 한 담배 농장에서 일꾼으로 직업을 구하게 되는데 결국 1916년 35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자살을 택하게 돼요. 동물원에서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그는 깊은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또 사람들에 대한 적대감이 시달린 것이 한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인간동물원은요, 20세기가 넘어가면서 유럽에서 인기가 사라지게 돼요. 원주민들 중 일부가 유럽식의 생활 방식을 빠르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유럽인들처럼 행동하게 되고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카드놀이를 하다 보니까 원주민다운 모습을 잃게 된 거죠. 그러면 그들을 굳이 동물원에서 전시를 하면 사람들이 보러 올까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원주민쇼 자체가 이제 사진과 영상이 등장하다 보니까 굳이 그걸로 볼 수 있는데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게 된 거죠. 한때는 사람을 전시했던 인간동물원. 지금에 들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하면서 이건 좀 우리 역사에서 수치스러운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서 과연 인간의 욕심의 끝은 어딘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린 더 이상 인간을 전시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욕심이 완전히 사라진 건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